도형의 기초 5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5차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막곡지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막곡지각, 여기 있습니다. 막곡지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막곡지각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각이 서로 같다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게 바로 막곡지각이고 막곡지각의 성질이죠. 자, 요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교각이 생기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각을 서로 막곡지각이라고 한다. 여기 교각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막곡지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A, B, C, D를 교각이라고 하고, 그 교각 중에 마주보고 있는 각 A와 각 C, 그 다음에 각 B와 각 D는 서로 막곡지각입니다. 이렇게 서로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막곡지각의 의미와 막곡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직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직교 나왔습니다. 자, 직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생각열기. 생각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에서 골라인으로부터 11m 떨어진 페널티 마크에 공을 놓고 직접 차는 것을 페널티킥이라고 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축구 경기장의 일부를 모눈 종이에 모형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요 골 라인서부터 요 P점까지 11m입니다. 근데 그 11m는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P에서 C까지일까요? P에서 A까지일까요? P에서 H까지일까? 아니면 P, B일까? P에서 D일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L에 있지 않은 점 P를 지나면서, 요 P를 지나면서 직선 L과 만나는 5개의 선분 중 길이가 가장 짧은 선분은 어느 것인지 말해봐라. 자, 이 그림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어떤 겁니까? P하고 PH가 길이가 가장 짧겠죠. 직접 가는 거니까. 자, 그럼 PH가 길이가 제일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위에 1의 선분과 직선 L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말해보자. 그럼 생각해봐요. 이 PH가 가장 짧은 변인데, 그럼 이 PH와 이 직선 L과는 뭐를 이룰까요? 네, 그렇죠. 90도입니다. 수직이죠. 직각을 이룹니다. 90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가 있죠. 90도입니다. 90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열기를 마치고요. 다음 교과서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두 직선 AB와 이거 직선 AB와 두 직선 CD에 요거는 이런 걸 교각이라고 했죠. 그 교각이 직각이란 얘기입니다. 이 교각이 직각인 것을 우리는 두 직선이 뭐 한다라고 하냐면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직교한다. 두 직선이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이루는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직교한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직선 AB와 직선 CD가 수직이다, 직교한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꼭 이 기호 표시하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때 두 직선 AB와 두 CD는 서로 수직이고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의 수선이다. 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수선이라는 말과 직교한다는 말, 그 다음에 수직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서로 비슷비슷하면서도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직교한다는 것은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이 직교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 AB와 CD가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는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수직일 때 한 직선은 다른 직선이 뭐다? 수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이건 선분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이제 선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이든 선분이든 반직선이든 어디든 직교 뭐 상관없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중점, 요게 M이 선분 AB의 중간점입니다. 그걸 중점이라고 하고, 이 선분의 수직인 직선 L을 직선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 이것도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수직 이등분선. 자, 우리가 요 직선 교점 M을 지나는 중점 M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 M을 지나는 직선은 이런 직선, 뭐 이런 직선, 뭐 이런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분은 하나밖에 없다. 예,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분은 요 L이라고 하는 직선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는 그 직선을 뭐라고 한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 뭐가? L이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새로 나온 용어의 정의가 나왔어요. 자, 기호로는 또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선분 AB와 직선 L은 수직이다. 또 선분 AM과 BM의 길이는 서로 어떻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직 이등분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159쪽 문제 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문제 1번으로 가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15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PM이 뭐예요? 직선, 요게 직선입니다. 요거 직선 PM. 선분 AB, 요건 선분은 AB고요. 요 AB는 선분입니다. 이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랬습니다. 왜? 요거 M 중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에서 성질이 뭡니까? 그 편을 이등분합니다. 선분을. 그럼 AM이 5cm이면 요 AM이 5cm이면 요 BM은 얼마일까요? BM도 5cm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1번 물어봤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예요? 반반씩 나눴으니까 이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10이 되겠죠. 그렇죠? 10이 됩니다. 여기는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AMP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수선의 발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이건 직선이고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여기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 L의 근 수선이라는 건 뭐예요? 직선과 요 선분이 수직으로 이루는 것을 수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점을 H라고 하자. 그러면 요 P에서 이렇게 수선을 걷을 때 교점이 나오겠죠. 교점. 그럼 H라고 합니다. 그럼 요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는 거죠. 수선의 발. 그럼 수선의 발을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거리가 아닙니다. 수선의 발은 뭐를 의미한다? 예. 수선의 발은 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뭐를 나타낸다고요? 점입니다. 예.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점. 수선의 발은 점입니다. H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선의 발, 점이에요. 점. H라는 게 수선의 발입니다. 우리가 발을 얘기하듯이 발은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선의 발은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9쪽 문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59쪽 문제 2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쪽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다리꼴 ABCD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점 A에서 직선 CD, 이 직선이 여기입니다. 직선 CD에 내린 수선의 발이 뭐냐?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점이라고 했죠. 수직이 되는 점. 이 점이 바로 수선의 발입니다. 그러니까 뭐였어요? D라는 점이죠. 그죠? D라는 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점 B와 여기 직선 AD. 이 직선 AD는 이겁니다. 점 B와 직선 AD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뭡니까? 점 B에서 여기까지 수선을 그었을 때 수선의 발까지의 뭡니까? 거리를 얘기하는 게 바로 거리입니다. 그럼 여기가 5cm니까 여기도 몇 cm예요? 5cm가 되겠죠. 여기도 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배우고 있기는 수학 이제 1번, 2번까지 해야겠죠. 이제 보충 문제를 하나 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아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점 A에서 직선 BC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구해라. 그럼 점 A에서 BC에 내리는 직각을 먼저 찾고 그 직각과 그 직선과 이루는 점, 요거 직각이 이루는 점, 요 D가 바로 수선의 발입니다. 수선의 발은 점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점 AC에서 직선 BC까지 거리. 점 A에서 직선 BC까지 거리는 뭐예요? 수직을 이루는 데까지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cm예요? 4cm입니다. 자, 5cm가 아니고 8cm도 아닙니다. 수선의 발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바로 거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와글와글 수학놀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글와글 수학놀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병뚜껑과 출발선 사이의 거리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병뚜껑 멀리 보내기 놀이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을 미리 한번 보고 동영상을 미리 한번 보고 어떻게 병뚜껑 놀이를 하는지 우리도 그걸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병뚜껑 멀리 보내기 놀이를 해보자 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을 해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해서 병뚜껑 멀리 보내기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4인 1조가 되든 5인 1조가 되든 해서 그 조별로 모든 별로 병뚜껑 멀리 보내기 해서 누가 제일 멀리 보냈는지 표로 한번 기록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교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잘 이렇게 뒀다가 수업 시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